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탑팀에서 경작을 맡고 있는 박태천이라고 합니다. 박태천. 예. 저는 객관식 경작, 수험 경작 강의를 지금 36년째 외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예. 저 사람 젊게 보이는데 무슨 10살 때부터 강의를 했나. 36년이 되지? 좀 의문스럽죠. 예. 예. 자, 여기 먼저, 기출 주제 정리표를 좀 보시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PSAT 도입 이전의 2개년도하고 도입 이후의 2개년도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이 내용들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요 내용들, 저는 이제 대제목이 아니라 소제목을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이거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출제되고 있는지를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19년도 이전 것도 저한테 요청하시면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제가 볼 때 내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뭐 경작 잘 아시잖아요. 미시, 거시, 국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범위에서 도입 이전과 도입 이후의 내용, 출제 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경작은 뭐 이게 잘 변하지 않는 과목이죠. 예. 내용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수준의 차이인데, 제가 21년도, 22년도의 그 출제 수준을 보니까 과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수준의 차이도 별로 없다. 경작은. 다른 과목은 어쩔지 몰라도. 근데, 앞으로는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경작도 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꼭 합격하셔야 할 최적기입니다. 예. 앞으로 점점 수준이 올라갈 것입니다. 경작이. 여러분, 네 과목 중에 경작이 제일 어렵죠? 왜? 계산 문제가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계산 문제. 그것 때문에 다른 과목은 계산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난해하다고 느끼는 게 경작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밑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 경작은 미시, 거시, 국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미시경제학 쪽에서 한 40%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5문제 보면은 10문제 정도가 미시경제학이 출제되고, 그 다음 거시, 국제를 묶어서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묶으면 이제 60%가 출제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근데 우리가 절대 학습 분량은요, 우리가 객관식 경제학 수험으로 절대 학습 분량은 미시가 60%고, 거시, 국제 합쳐서 40%밖에 안 됩니다. 절대 학습 분량이. 근데 출제 확률은 오히려 4대 6입니다. 거시국제 쪽이 60% 나와요. 그러니까 거시국제 쪽이 더 효율적인 분야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수험에서는.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이제 제일 밑에 보시면 이게 100% 출제 이론하고 그 다음에 기타 출제 가능성 높은 이론 이래가지고 이제 기타 출제 가능성 높은 이론은 이제 제가 볼 때 50%. 그 50%는 2년 만에 한 번씩은 나오더라, 이거고, 100%는 매년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인데, 그게 이 문제를 보면은 거의 90% 이상 출제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21년도에는 여기 합치면 24문제고요. 여기 합치면 25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경작은 잘 안 바뀌고 하니까 또 전통적으로 중요한 이론이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어떤 과목보다 무엇이 출제되겠다 잘 찍을 수 있는 과목이 경작입니다. 어렵지만은 출제 찍는 거는 굉장히 또 정해져 있는 그런 과목이 경작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그 다음 자료를 보시면 최근 13개년에 이제 장별, 우리 이제 미시, 거시, 국제 이렇게 장별로 출제 빈도수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봤는데, 미시 쪽에서는
수요 공급 이론과 응용 이 파트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물 시장 이론에서 좀 많이 출제되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후생경제학 파트, 이 이제 세 장에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시는 여기 보면은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 중에서도 화폐 금융시장에 아주 많이 나오고 있죠. 화폐 금융시장에서. 그 다음에 물가 인플레 실업, 아무래도 시사적인 물가 인플레 실업장에 조금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경제학 이제 타의 초중을 불허합니다. 국제경제학. 우리 7급에서는 경제학에서 국제경제학을 출제 교수들이 한 과목으로 보는 것 같아요. 미시 한 과목, 거시 한 과목, 국제경제학 한 과목 이렇게 봐서 이 국제경제학을 다른 객관식 시험에 비해서는 좀 많이 출제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국제경제학 공부할 내용은 굉장히 작습니다. 정리할 부분 한 대여섯 장으로 종합 정리될 수 있는 게 국제경제학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요건 뭐 참고하시면 어디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기출 내용 이 정도로 보시고요.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한 5, 6개월 동안 단기적으로 학습하셔가지고 이제 고득점을 따야 되거든요. 경제학은 고득점을 따야 됩니다. 경제학은 고득점을 따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실까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하고 뭐 중복되는데 판서를 좀 해서 단기 고득점 학습 전략인데요. 고득점이라 하면 90점 이상입니다. 딸 수 있습니다, 경제학. 이거 보세요. 출제 잘 나오는 게 거의 뭐 90% 이상 출제되는 걸 우리가 찍을 수 있기 때문에 90점 이상을 따야 됩니다. 그래야 또 7급에 합격이 됩니다, 경제학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크게 분류하면 첫째, 이 계산 문제요. 계산 문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우리의 PSAT 도입 이전에는 그 계산 문제가 50% 이상 출제됐는데, 이제 도입 이후에 이제 2개년 동안에 계산 문제가 40% 출제됐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도가 변경됨에 대해서 계산 문제를 좀 덜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요것도 바로 뭐 올해 당장 저는 계산 문제가 50% 이상 출제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객관식 경제학 시험의 경향입니다. 계속 출제 교수들이 계산 문제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는 13문제 이상 나온다고 예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과거에 7급 경제학 그 합격자들 점수 수험 친 학생들을 점수 분포들을 보면요. 경제학은 고득점하고요. 저득점으로 완전히 분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점, 70점 이쪽에 별로 없어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거의 뭐 80점 후반대 90점대 하고 그다음에 50점, 40점 이렇게 점수 이 차이가 엄청 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계산 문제를 정복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계산 문제가 정복 안 되면요. 계산 문제가 10문제 이상 출제되는데 이거 실전에서 안 풀립니다. 아는 것도 안 풀려요.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낮게 나오고 그러면 탈락이죠. 7급에서. 경제학 뭐 50점 봐도 탈락입니다. 탈락. 그래서 계산 문제를 잘 정복해야 경제학은 고득점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계산 문제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100% 출제되는 이론보다 더 중요한 게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그래서 이 계산 문제는 하등 이 아주 쉬운 계산 문제라도 반드시 지금부터 이러면 한 6개월 동안 훈련해야 됩니다. 연습장에 직접 풀고 반복 숙달하셔야 됩니다. 반복 숙달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시험장에 긴장되잖아요. 아는 문제도 안 풀립니다. 안 풀려. 더하기 빼기도 계산이 안 돼요. 긴장되면.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훈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동안 계속 이제 계산 문제는 중요한 거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연습장에다가 반복 숙달하여 훈련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부족합니다. 시험 전에 계산 문제만 총 정리를 꼭 해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바로 이 계산 문제는 이렇게 풀더라. 이거 기억에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시험 직전에 총 정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산 문제만. 경제학은 여러분 과목이 두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제학이라는 과목 원래 있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라는 과목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이 계산 문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죠. 네. 그 총정리 하실 때 이런 데 필요하신 자료나 또 필요하시는 우리 3순환 끝에 7월 달에 예상되어 있지만 제가 그 자료를 드려가지고 계산 문제만 테마별로 묶어가서 총정리를 해드립니다. 네. 그 자료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하여튼 제일 강조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출제 가능성 높은 이론인데요. 제가 볼 때 이제 100% 출제될 수 있다는 내용. 무조건 나온다는 거죠. 제가 이거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적어드리겠습니다. 탄력성. 무조건 나옵니다. 탄력성. 그 다음에, 우리 시장론에 가면은 왕경시장과 완전경쟁시장과 불안전경쟁시장 있죠. 독과점. 완전경쟁시장과 불안전경쟁시장의 특징을 비교하는 내용. 이게 무조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효과. 외부 효과 이거 100%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내용. 이 내용도 아주 출제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공공재요. 공공재 관련 이론. 그 다음에 이제 국제경제학의 환율. 환율에 관한 모든 것. 거의 뭐 100%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네. 이거는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50% 이상 출제된다. 제가 볼 때 한 50% 이상 출제는 이제 2년 만에 무조건 출제가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요거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제목을 적어 드릴 수는 없고요. 테마로 적어 드리면, 전통적으로 이제 객관식 경제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이론인데요. 전통 중요 이론. 이게 내용이 많죠. 요거 알아내는 게 강사의 능력입니다. 요거 알아내는 게. 이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강사의 능력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경제학에도 신이론이 좀 있거든요. 신이론. 그 다음에 이제 시사 관련 이론. 시사 관련 이론. 최근 같으면 이제 우리 세계적으로 불황이잖아요. 그죠? 그 실업에 관련.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물가 많이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 예를 들면 그렇다는 그 다음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니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기준금리 책정 이런 거 다 시사 관련입니다. 이런 것들이 또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요. 이 내용 있잖아요. 요 내용하고 요거 내용. 우리 객관식, 경제학 원론의 총 분량의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 정도밖에. 이 내용이. 이 외에는요, 할 필요가 없죠. 출제가 안 되는데, 여기서 90% 이상 출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 한 30%만 이게 계속 깊게 파고들고 하시면 여러분의 고득점은 쉽게 딸 수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제 알려드리고 또 이런 관련 문제들을 제가 다양하게 풀어드린 게 강사의 능력이고, 그리고 우리 출제 교수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곤란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 출제된다, 100% 출제된다니까 또 출제 교수들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거 출제 안 하고 싶겠죠. 근데 이거 출제 안 하면 또 낼 것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출제 교수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는 청진누설의 내용입니다, 이게. 네. 아시겠죠? 자, 요런 내용들 이제 가지고 저하고 열심히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3순환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3순환의 그 강의 진행 방식 잠깐 말씀드리면, 물론 요 내용만 가지고 할 겁니다. 요 내용만 가지고 우리 3순환에
이 강의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첫째, 다양한 문제를 경험해 보는 거죠. 물론 요 관련 내용, 요 관련 필요 없는 내용은 안 합니다. 안 하고 요 관련 내용들의 이제 다양한 이 중요 문제를 경험해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핵심 이론 완벽 정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사순환도 있고 하지만 이 삼순환에서 전부 다 끝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핵심 이론 이거 하시면서 그 관련된 핵심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요거 하시도록 제가 물론 삼순환은 이제 문제풀이지만은 요거 이런 도움되도록 또 이 이론 요약된 자료를 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객관식 문제를 빨리 풀고 우리 20분에 경제학 20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빨리 푸는 객관식 문제를 빨리 풀어내는 이 기술을 또 배양해야 됩니다. 예. 객관식 문제를 빨리 푸는 이 기술 배양. 요 세 가지가 삼순환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사순환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순환 우리 실전 모의고사로 훈련하는 것인데 사순환에서 새로 할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벽한 이론 정리, 다양한 문제 습득하고 빨리 푸는 문제 기술을 배양하는 것으로 끝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거 있죠? 우리 삼순환 우리 끝에 7월 달에 제가요, 이제 수식 계산 문제 총 능력에 또 해드립니다. 물론 여기서 다 했겠지만, 계산 문제만 테마별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또 해보는 거죠. 예. 수식 계산 문제, 총 정리. 이렇게 해서 그러면 삼순환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네. 자, 뭐 이 정도로 앞에 교수님들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여러분들 한 5, 6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시험장에서 시험장에서 나올 때 활짝 웃으시는 고득점으로 활짝 웃으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프로 골프 자격증이 있는데요. 저 홀인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홀인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홀인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